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이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아파트 화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오늘 아침 경기 군포시에 있는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난 2일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나면서 당시 현장 상황과 주민 인터뷰를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창가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는 하늘 높이 솟아올라 아파트 꼭대기층까지 뒤덮었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느껴지는데요. 목격자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이게 연기가 꽉 찼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불이 난 집 안에서는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숨진 남성의 아내 등 1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심각한 화재였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서의 화재는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미리 알고 주민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기자는 현장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심각한 화재 현장을 잘 전했지만 최근 아파트 화재 사고의 빈도가 늘고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원인이나 유형을 함께 다뤄준다면 시청자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에게 보다 도움되는 뉴스를 위해서 아파트 화재 원인에 대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살펴봤습니다.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주택 화재 원인으로 절반이 넘는 54.4%는 음식물 조리,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22.1%는 전기적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아파트 화재를 살펴보면 노후된 아파트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가 커지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세컨드홈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정부가 지역 경제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세컨드홈 정책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위해 정부는 지역 거점 육성과 함께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주택 한 채를 새로 사는 경우에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세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세컨드홈이라는 단어의 뜻은 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을 말합니다.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구매해도 취득세나 양도세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세컨드홈 정책이 발표되면서 그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컨드홈 정책의 장점인 지역 경제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만 설명할 뿐 단점이나 우려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아쉬웠다는 시청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도에서 다 담지 못한 세컨드홈 정책에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시청자 톡톡 Y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세컨드홈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일각에서는 수요가 일부 지역에 국한될 거란 우려도 있는데요. 여가나 관광 등 은퇴 수요가 있는 강원, 제주 지역을 제외한 곳은 세컨드홈 정책의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적용 기준에 따라 다소 강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생활인구 유입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어질 수 있는 반면
완화했을 땐 투기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보잉 737 맥스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수천 미터 상공에서 비행 중 구멍난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해 미국의 여객기 보잉 737 맥스의 비상 착륙 소식을 전하면서 현재 보잉 737 맥스 9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의 상황과 지난 대형 사고를 짚어보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미국 5,000m 상공서 비행 도중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나가 동체에 큰 구멍이 뚫리면서 이륙 약 20분 만에 비상 착륙한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 아찔한 대형 사고에 알래스카 항공사 측은 즉각 자사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 65대를 운항 중지시켰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보잉 737 맥스 9의 여객기 운항이 줄줄이 중단되고 점검에 나서는 등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tage of investigation, everything's in. We go very broad, nothing's excluded. 이미 두 차례의 대형 추락 사고가 있었던 보잉 737 맥스에서 이번에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보도를 접한 사람이라면 비행기를 이동 수단으로 이용할 때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더 이상의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 중 동체 일부가 뜯겨나가는 사고를 전하면서 해당 기종이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겼지만 우리나라 항공사에서 해당 기종을 운용하고 있는지, 운용했다면 아무런 사고가 없었는지 등을 알리지 않아 보는 사람의 불안을 해소시켜주지 못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우리나라 항공사는 보잉 737 맥스 9 기종을 운용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고가 난 보잉 737 맥스 9 기종을 운용하는 항공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국적항공사 5곳에 보잉 737 맥스 8 기종 14대를 자체 점검한 결과 안전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